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체육 수업 모형의 이론적 틀 안에서 에듀테크를 적용한 체육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무작정 수업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육 수업을 탄탄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설계 방법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적용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역량이 있는 교사도 아니었고 학문적 권위가 있는 학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체육 수업 모형의 권위를 빌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몇 년 전에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실 때 체육 수업 모형 책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 총 8가지 체육 수업 모형을 정리하여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참 어렵게 다가왔을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서 단지 외워야 했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몇 년의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8가지 수업 모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체육 교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 즉 수업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구분하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의 순서대로 각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에듀테크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핵심 주제는 교사가 수업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연습 과제와 기능 연습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수업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학생이 교사의 관리하에 가능한 연습을 많이 하게 하고 교사는 학생이 연습하는 것을 관찰하고 학생에게 높은 비율의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직접 교수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교사가 수업을 주도합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일반적인 수업 전개 방식입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체육 교과 수업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먼저 전시 과제를 복습한 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요. 초기 과제 연습이 진행되면 교사는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교정을 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은 독자적인 연습을 합니다.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체육 수업이 대부분 직접 교수 모형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체육 수업이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교사의 역량만 뒷받침된다면 직접 교수 모형처럼 효과적인 수업 모형이 없을 겁니다. 직접 교수 모형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 도구는 영상입니다. 과거의 경우 영상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수업 중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대형 화면이라든지 각종 그 선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되었고요.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손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유튜브 하나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체육 수업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각 단계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 혹은 유인물 이런 곳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게시하는 겁니다. 직관적이고 시인성 있는 정보를 대형 포스터에 담고 QR코드를 통해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종목별로 핵심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체육관에 다양한 종목의 포스터를 만들어 두고 게시를 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수업
농구 수업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만들어 두었던 포스터의 일부분이에요. 인터넷 신문 기사에 스테판 커리의 슈팅 동작 사진, 그리고 그 농구를 지도할 때 슈팅의 BEEF 원리, 비프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를 제가 융합해서 편집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이러한 포스터 그리고 영상 링크만으로도 더 큰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자, 특별히 디자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얀 화면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삽입 그림을 오려서 붙이는 것만으로도 포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배드민턴 관련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의 삽입 그림을 그냥 네모칸 캡처해서 그대로 옮겨 붙여서 모아놓은 게 하나의 영상이고요. QR코드 링크는 교과서 만든 곳에서 제공하는 영상 링크가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더 효과적인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QR로 만들어서 삽입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포스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체육 수업 모형 중 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입니다. 자, 개별화 지도 모형은 수업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교사가 설계한 학습 모듈에 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학습을 합니다. 명시된 수행 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20년 학교 현장의 최대 이슈였던 원격 수업 국면에서 우리 체육교과 수업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실상 개별화 지도 모형의 틀 안에서 설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체육교과 원격 수업의 과제형 수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핵심은 교사의 수업 설계에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까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과제 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세부적인 개인용 학습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개인 학습지는 모둠별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탁구 단식 경기 기록지처럼 개인별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원격 수업 시에 각 학생별 과제 페이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건 역시 개인 학습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2014년도에 미래학교 수업 연구에 제가 참여하면서 만들어 보았던 이북 형식의 학습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모바일 시대의 과제 카드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당시에 좀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만들어 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작년 2020년 원격 수업 국면에서 거의 실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형태의 과제 카드입니다. 자, 자료를 개발할 때 아이디어는 일단 모둠 활동을 전제로 했었고요. 모둠별 태블릿이 한 대씩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었어요. 그래서 매 차시별로 한 장의 학습지, 디지털 학습지 과제 카드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떤 형태로 과제 활동을 한 걸 제출을 하고 그 과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디지털 영상들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마도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수업 도구와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의 다양한 기능, 그 중에서도 아마 구글 사이트, 설문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학습 자료, 그리고 그 과제 활동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의 경험을 살려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대로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개별화된 수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 당시에 많이 했었던 과제형 수업을 오프라인 상에서 하게 될 때 스마트폰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운동의 기록을 수집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여러 가지 단계 혹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니면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움직임 및 신체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 피트니스 트래커라는 표현도 하고요. 여기에는 GPS,
심박수 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만보계, 체온계, 고도계, 각종 센서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2017년에 했던 자전거 수업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전거 수업의 목표가 자전거 기술도 있지만 운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전거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보조바퀴를 달아서 누구나 넘어지지 않게 탈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운동 기록 앱을 설치를 해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은 이제 뭐 안전교육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 몇 차시 해야 된다 이제 안내를 하고, 수행평가 기준도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래서 이대로 준비를 해서 수업을 몇 차시 뭐 10km 이상을 타면 몇 차시 뭐 2km 이상을 타면 만점, 뭐 2km 이하가 되더라도 누적된 걸 기록해서 총 누적된 거리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운동을 최소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취지의 수업이었죠. 그래서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자, 스마트폰 운동 기록 앱을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 운동 기록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자전거 주행 코스로 가서 이제 자전거 실제 코스를 시작할 때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 영상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운동 기록하는 앱의 활동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제 GPS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자전거 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즐겁게 자전거를 탑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탈 거예요. 누군가는 빨리 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정해진 양이 어느 정도면 이 과제를 달성하면 그 학생은 그 과제를 완수한 거고, 그 과제를 1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완수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뭐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네, 자전거를 처음 타는 학생들도 이 보조바퀴를 달았더니 무섭지 않게 이렇게 즐겁게 많이 잘 타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동 기록은 제가 한 명 한 명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앱, 운동 기록 추적 앱에 들어있는 그 거리,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자기 과제를 저한테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누적해서 평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육 수업 모형 중 협동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체육 수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을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은 팀 단위로 결과를 얻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책무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협동학습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협동학습 모형에서는 교사는 명확하게 과제를 설정하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동학습 과제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동학습 형태는 크게 5가지 형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설명을 했던 게 이제 STAD, TGT, TAI, 직소, GI 뭐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요. 스포츠 종목 또는 신체 활동을 학습하는 체육교과 수업이라면 경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STAD, TGT, TAI 등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직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당 스포츠의 종목 기술을 이제 스테이션 형태로 운영해서 서로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집단 연구의 경우에는 진로활동, 자유학년제, 주제별 수업 등에 운영할 때 좋은 방법이죠. 자, 이러한 방법은 각 형태별 수업 단계별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수업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꼭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적용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 수업 모형 중 스포츠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아마도 대부분의 체육 선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으로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학교의 자율체육 활성화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체육 수업을 스포츠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리터러시를 길러주는데도 스포츠 교육 모형만큼 효과적인 수업 형태가 없습니다. 스포츠의 좋은 가치를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업 설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의도를 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간에 이미 스포츠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체육 수업을 설계하셨을 겁니다.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여 스포츠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주도성은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최근의 교육적 맥락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핵심적인 요소는 6가지죠. 먼저 대회가 운영되는 기간, 즉 시즌제로 운영이 됩니다. 모든 학생은 팀에 소속이 되고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공식 경기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결승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공식 경기는 기록화하여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의 문화로서 누려지게 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스포츠라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업 모형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전에는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이었어요. 근데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이 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절차가 아닌 실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기록을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기록을 관리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을과 동시에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그 자체를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실시간 방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야구 경기 기록하는 앱입니다. 야구 경기 기록지를 디지털화한 거예요. 이 야구 동호인 활동 해보신 분은 야구 경기 기록지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긴 거 아실 거예요. 자, 이거를 디지털로 기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자, 이런 앱도 있고요. 사회인 야구를 위한 또 어떤 그 시스템도 있죠. 유료 시스템. 학교에서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전문적인 기록원은 없지만 적어도 스포츠 교육 모형의 틀 안에서 뭐 안타라든지 뭐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부분은 아마 기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엑셀로 이제 만들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학생들 명단만 넣어주면 그리고 밑에 대진표가 쭉 나오고요. 그 대진표 리그예요. 풀리그 방식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기록을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현재 학생들의 승률, 승점, 득실차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수업의 장소에 놓고 학생들이 배드민턴이나 탁구 경기를 단식 경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오늘 할 경기, 오늘은 1라운드 경기다 하면 오늘의 내 상대는 누구 하면 그 학생이랑 경기하고 경기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입력하면 위에 순위가 바로 반영되고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핵심 중에 하나죠. 경기 기록을 관리하고 이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학생은 자기가 실제로 선수가 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경기 기록을 통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앞으로 다음에 누구와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찾아가서 미리 그 경기를 보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축구 경기에 참여한 선수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건 우리 축구 경기 중계 방송을 TV로 보면 하프타임에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개당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도구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축구를 하면 그 움직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트래커만 있고 모바일 앱만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걸 가진 애는 홍길동, 이걸 가진 애는 누구 하면 그 기록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면 보다 타당한 평가가 나오겠죠. 경기를 하면서도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한 앱이에요. 그러면 이 앱이 실제로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앱 그리고 이 앱에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장치는 이런 형태예요. GPS 기반의 기기고요. 자, 이런 형태로 여기 꽂고 축구를 하면 자,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하면 이런 형태로 실시간으로 다 표시가 되고요. 이동 거리, 뭐 속도, 스프린트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히트맵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래전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2013년에 스포츠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했던 탁구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수업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수업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걸 안내를 했어요. 이 당시 저는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을 했고요. 매 차시 수업이 끝나면 이 학생들의 그 해당 학급의 그 그룹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리그 순위라든지 아니면 교육 내용 같은 걸 공유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수업의 본질적인 측면들, 경기 방법 및 규칙 소개하고요. 간단한 연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시가 진행이 되면 그 뒤에는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을 하겠죠. 자, 이제 이건 복식 경기 규칙을 알려주고 복식 연습을 하게 한 거고요. 수업 자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공된 수업 화면을 이거는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 아니라 2013년에 제가 했던 스포츠 교육 모형 기반으로 했던 융합했던 수업입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자료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방법, 그걸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수업 자료를 봤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예, 차시가 진행이 되면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당시 줬던 과제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 과제인데 복싱 랠리를 몇 개 이상 하면 얼마 점수, 몇 개 이상 하면 얼마 점수 이런 형태로 수행평가 기준을 주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 눈앞에서 해도 되지만 제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자기들끼리 연습하는 과정을 녹화를 해서 찍어서 인증을 하면 그걸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단식 경기 2단계를 넘어서서 5차시부터는 단식 경기를 했고요. 이제 단식 리그 순위표. 이제 이 당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엑셀 그 양식을 구글 설문지 기능이랑 좀 제가 융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이 끝나면 그 게임 끝난 경기 결과를 바로 구글 설문지로 접속을 해서 자기 경기 기록을 입력을 하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좀 전에 잠깐 보신 것처럼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 기록을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보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QR코드 찍으면 그 해당 학급에 맞도록 경기 기록을 입력을 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면 실제로 제가 대형 스크린으로 틀어놓은데 이렇게 기록이 적용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다 볼 수 있었겠죠. 이 당시 이 단식 리그 경기 결과뿐만 아니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중계 방송 수업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복식 경기도 순위를 다시 했었고 이 복식 경기 하는 과정에서 또 남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 역할도 있지만 중계 방송을 하는데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애가 해설하는 그 내용이 본인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옆에서 찍고 스스로 해설 멘트를 하는 장면으로 했던 그게 있고요. 단식 경기도 리그 경기 했지만 복식 경기도 리그 경기 했고 복식 경기 리그는
단식 경기 순위를 토대로 나름 타당하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단식 1위와 단식 최하위를 복식조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수준을 맞춰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중계방송 영상을 제작하던 장면이고요. 경기하면 이렇게 옆에서 스마트폰 듣고 찍으면서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출하면 이 영상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요. 혼자서 하기 어렵고 좀 뻘쭘하다면 최대 두 명이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중계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체육 수업 모형 중 동료 교수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학생들이 서로 지도하게 함으로써 극복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운동기술의 학습,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과제 수행 등에 많이 활용이 되죠. 연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료 교수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입니다. 동료 교수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권을 학습과정이라는 일부에 하나여 학생에게 넘겨줍니다. 전체적인 수업 설계는 교사가 거의 다 하죠. 동료 교수 모형에서 중요한 순간은 학생이 개인교사 역할을 수행할 때와 학습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동료 교수 모형에서 중요한 순간은 학생이 개인교사 역할을 할 때 혹은 학습자 역할을 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개인교사 역할을 디지털 테크놀로지 AI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대신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학습자가 되고 자신의 디바이스가 동료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에 투자할 수 있는 동료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도구가 개인교사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축구에서 스마트폰 앱이 킥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킥하는 장면을 이 앱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촬영하면 스마트폰이 공의 속도, 궤적 등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 앱이 있어요. 자, 이 앱이 있습니다. 자기가 킥을 하고 킥 연습을 하면서 수시로 자기는 와서 이 앱에 자신의 킥을 분석해 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어떤 동료 교사보다 훌륭한 AI 동료 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기하지만 재밌죠? 아마 학생들 관심도 많을 테고 자기가 어떤 동작으로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중학교 배구 수업에서 비디오 딜레이 앱을 활용해서 이제 언더핸드 패스 동작의 피드백을 스스로 받는 학습 활동을 제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앱을 삼각대로 어느 부분에 세팅을 해놓고 그 앞에서 내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스마트폰 앱으로 오면 조금 전에 했던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뭐 이렇게 다시 찾아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20초 전의 영상이 계속 스마트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여기 돌아오면 20초 전에 자기가 했던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훌륭한 동료 교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런 앱도 있어요. 자, 체육 수업 모형 중에 탐구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탐구 수업 모형은 표현활동 수업에 많이 활용되는 수업 설계 방법이죠. 스포츠 종목을 다루는 수업이라면 탐구 수업 모형으로는 전략 및 전술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탐구 수업 모형은 수업 중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탐구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업은 발표 또는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학생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과물은 영상, 그림, 텍스트 등의 형태로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수업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육 수업 모형 중 전술 게임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전술 게임 모형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 종목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것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전술 게임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입니다. 교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 수업 모형입니다.
전술 게임 모형의 또 다른 이름은 이해중심 게임 수업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각각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순환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전술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이걸 위하여 리드업 게임, 즉 변형 게임을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변형 게임은 정식 게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술 기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과장하는 과장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해중심 게임 지도 모형에 활용하는 게임을 4단계로 구분하면 보시는 것과 같아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기술 또는 전술에 집중할 수가 있죠. 오늘 강의의 서두에 보여드렸던 각 종목별 학습 도구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업 도구 하나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기술 연습 과제 또는 변형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제한될 필요도 없고, 필요한 학습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 가능한 도구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학습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자, 초기 게임 형식의 설계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군필이시라면 다들 떠올리시겠지만, 자, 사격이나 양궁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놀라운 기술 필요 없죠. 자, 몸의 떨림을 제어하는 연습을 하는 데는 이렇게 바둑돌 연습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자, 이거를 수업에서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건 2017년에 제가 양궁 수업할 때 첫 시간에 했던 학습 활동인데요.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장착한 후에 양궁 앵커링 자세로 표적 영상, 사진이 아니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때 영상을 최대한 확대를 하면, 즉 줌을 최대한 크게 하면 손이 조금만 떨려도 화면이 많이 떨리죠. 그래서 그러한 조준의 어려움이, 떨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험하게 한 거고요. 양궁에서의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학습했던 활동인데, 첫 시간에 하기에는 의외로 괜찮은 학습 과제였어요. 기술 연습을 위해서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변형 게임을 설계하는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축구 연습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스마트폰용 앱의 사례입니다. 특정 기술 연습을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자, 처음에 자기 동작, 몸의 딱 사이즈를 인식을 시키고 이 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과제, 이 앱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이 자동으로 그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카운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짧은 공간에서 벽치기 하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앱에서. 지금 이 영상은 이 체험하는 사람인데, 이 앱을 의외로 어떤 화면, 어떤 배경, 어떤 화면에서는 잘 인식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킥을 높이 차는 하이킥 훈련도 있고, 토탭을 하는 이런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게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니킥 하는 거는 측정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공을 탭하는 거는 의외로 측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뭐 리프팅도 있고요. 패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 앱이에요. 자, 이 영상은 이제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킥의 정확도를 겨루는 축구 연습 게임 앱의 사례예요. 골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을 어디다 차서 넣으면 이게 몇 점, 그리고 어떤 가상의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총점을 가지고 겨룰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줄 수 있는 변형 게임, 리드업 게임 형태로 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자, 전술 게임 모형에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게 게임 수행 평가 도구라는 이 GP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적절성, 기술 수행의 효과성, 보조하는 움직임의 적절성,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통계를 내서 이제 학생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건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축구 빅데이터 수집하는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편한 게 정강이 보호대 형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딱 가지고 이 몸에 붙이는 그거 말고, 아예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움직임 추적 장치를 정강이 보호대 형식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해중심 게임 모형은 게임 수행 평가 도구라는 평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아주 좋은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의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한 자료, 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강이 보호대에 센서를 집어넣어서 움직임 데이터를 추적하는 장치의 사례입니다. 다른 장치들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착용하는 장치,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데이터 수집하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장치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화되면 수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킹 안에 정강이 보호대를 넣고 축구를 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앱에 자동으로. 굉장히 좋겠죠. 저는 이런 장치가 정말 많이 개발이 됐고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업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 모형 중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아마도 체육 수업 모형을 공부하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셨던 선생님들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바로 체육을 통한 수업, 즉 스포츠를 통한 수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수업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서 다양한 교과 또는 주제와 융합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수업 설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스포츠의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인 수업 설계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수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학생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스포츠 가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이란 교사가 신체활동 내용의 학습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의 학습을 서로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전이란 학생들의 체육학습 공간이라는 요 통제된 환경 안에서 책임감을 갖는 게 학교 밖에 예측이 힘든 환경에서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교사가 학생들을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한위임이란 학생이 삶에서 통제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자성적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배우는 것이고요. 교사는 학생의 주인의식을 길러주고 책임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경험, 정직, 믿음,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이러한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대인관계에 기초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이 수업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책임감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체육교과 수업을 설계할 때 가능한 5단계에 도달하는 학생이 많아지도록 생활 속에서 스포츠 가치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속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에 정해진 수업 구조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인지적 발언, 수업 계획, 그룹 회의, 반성 시간입니다. 에듀테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교사의 인지적 질문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교실의 수업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회의와 반성의 시간에서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기록하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녹음만 하면 자동으로 문자화 시켜서 기록해주는 앱입니다. 그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회의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자동으로 기록만 해주면 회의록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뭐 멋진 양식의 표에 의해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이 텍스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면 이런 앱만 활용해도 편안하게 학생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자, 체육관에 배드민턴 경기장을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배드민턴 라인을 그리는 그 체육관 이렇게 라인 그리는 분한테 맡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4개의 경기장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동시에 4경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체육교사들 중에 조금만 생각을 더 깊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5개 경기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트 지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양쪽 끝에만 고정을 하고 가운데는 중간 지주를 놓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시간 동안 동시에 4경기를 하느냐 5경기를 하느냐는 결과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수업 운영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수업 도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학습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이 역량이 체육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듀테크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시면서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여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은 수업, 더 좋은 수업이 더 많이 실천되고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에 더 많은 가르침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